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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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고요. 어제도 예정된 당무를 받고 오늘도 당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큰 관심이었는데요. 자, 일단 화재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의 화면 모습부터 보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 분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결국은 서로 화해 수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그 방송에서 예.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예. 다리가 있다. 아. 이렇게 계속 했는데 예, 예. 지금 두 두 사람의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예. 예, 두 분은 이제 그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예. 두 분이 분열하면 당연하게 그 공멸합니다. 예. 그걸 두 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그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을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아마 이제 어제부터 좀 이제 그 봉합 노력이 있었고 예, 예. 오늘 이제 그 화재 현장에 저는 대형 화재 앞에 이게 당과 정이 둘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보고받고 같이 이제 수습 대책을 지시한 걸로 그러고 이게 같이 껴안고 뜨겁게 악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포옹을 했다고요? 예, 뜨겁게 껴안고 뜨겁게 껴안았다. 예. 저희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요. 장유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관련 기사를 봤더니 예. 원래 대통령께서 현안을 그냥 보고받는 자리로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예. 현장에 내려가게 됐고 그렇군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내려가서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대통령이 어깨를 비교적 친근하게 감싸 안았다는 보도가 그렇군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오늘로 총선이 7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더라도요. 예, 이른바 예. 부글부글 한다는 겁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단어까지 나온 예, 상황에서 예. 감정적인 깊은 거를 그 파고를 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21년 직이기 때문에 더 그 배신감이 대통령으로서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총선이 임박했다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 사실상 봉합을 안 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정말 질서 있는 뭐 어떤 봉합으로 뭐 귀결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미봉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갈대골이 깊었던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어느 조직이든지 예, 예. 갈등이 이제 그 없을 수는 없죠. 저는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여러모로 이제 한 위원장이 섭섭한 게 있을 수는 있겠다. 예, 예. 이런 데 그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사적인 문제고 예. 더 큰 게 대의가 있잖아요. 예, 예.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 앞에서 이제 그 사소한 갈등으로 이제 분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예. 또 많은 이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두 분이 절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이게 공멸이다. 이런 데 화해 노력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급하게 조속히 봉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당정 관계가 다시 지금 대통령실이 부글부글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잘 수습이 될까요? 여기에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 무리하게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예, 이를테면 예. 이런 워딩을 했었습니다. 그 명품백을 여사가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네. 전후 과정에서 분명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차후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 예.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에도 못 미친 거거든요. 예.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법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한 반발짝을 떼자마자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철퇴를 맞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지 정말 총선의 원팀으로 하길 그리고 총선 승리를
염원했다면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해라, 그걸 종용하고 이런 장면을 최소한 국민들 앞에 보여주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아니라 뭔가 코너에 몰린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이 3자 회동, 윤재욱 원내대표까지도 있었다는 거니까요. 일요일 회동에는 그 회동 자체를 언론에 알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언론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 오전이었대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 윤재욱 원내대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또 당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 당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아직.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사퇴하라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했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사퇴 지지를 철회하더라도 그게 사퇴 의미로 이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말하는 분하고요 듣는 사람에게 뉘앙스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 예.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대통령도 1호 당원입니다.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투명하고 공정한 이제 공천 시스템을 해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지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게 뭐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아니고 충분히 저는 당원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보면 돼요. 자, 만약에 사퇴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고발할 사안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지금 검토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파성을 띠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을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탄핵의 빌미가 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사퇴를 종용할 수 있다. 내가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천하는 부분이 문제다. 마포 을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월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이야말로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검사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처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 계열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뭔가 이 법률적으로는 분석해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의 요구는 제가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법률 리스크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분 다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면 고발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그리고 이 형법상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가 있었고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제 직권남용은요. 대통령이 그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 직권이 없어요. 직권이 있을 때 직권이 남용이 있는 거예요. 남용이라는 개념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때 공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이제 아예 논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요. 어떤 경우에 불법이냐. 예를 들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민주당이 압승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압승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걸리고요. 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요. 30년 전기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다. 이래서 여러 개 부처가 움직이잖아. 이거는 법이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 청와대 누구누구를 공천을 무조건 줘. 이렇게 구체적 개입한 게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원칙에 따라 공천했으면 좋겠다. 이 원론적인 발언이죠.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에 두 개가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서정욱 변호사가요. 장유미 변호사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울산 함영수사 이야기도 하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뭔가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사실로 실형을 받았어요. 예.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법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거기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총선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사천이든 뭐든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빌미로 비대위원장까지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월권을 넘은 초법적인 탈법적인 그런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의견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 관련해서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나 감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쪼르르 와가지고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고 그 요구를 하고 그게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대통령을 위하는 겁니까? 참모들이 보필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상 사리상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참모들이 와서 전달하고 했으면은 그 잘못된 거죠. 보필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못한 거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주장이요. 저는 이제 저는 이상민 의원이 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이요? 오히려 예. 지금 이제 이관섭 실장은요 대통령의 이제 뜻에 따라서 좀 투명하고 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공천한 게 맞지 않냐. 실제 이제 서울 인사회를 하면서 그때 김성동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그 낙하산 전략 공천하듯이 하니까 이제 김성동 위원장이 반발의 도중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당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월한 건 아니잖아요. 1호 당원이고 사실상은 이제 당의 대표인데 저는 충분히 그런 공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우려할 수 있고 그럼 그 우려를 누가 전달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대신 공정하게 공천 시스템을 하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 을에서 보내겠다. 마포 을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복귀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사천 논란이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전략공천과 우선공천 논의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공간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사실상은 저 정도 장면이면 전략공천으로 김경률 회사를 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그 우려를 표명한 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뭐 일부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간위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할 일, 정의할 일은 정의하고 당이 할 일은 당이 하고 공간위가 할 일은 공간위가 해야죠.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그 인천 출마도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왜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원희룡 장관은 윤영선 후보하고요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협의 약속을 안 지킨다고 글을 올린 건 있지만 좀 이게 경우가 틀립니다. 그렇군요. 자, 장미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의 본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양의 외형인 거죠, 외피인 거죠.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의 수단인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마포을에 대해서 사실상 사천 논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천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비대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대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건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포을은요. 국민의힘의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간다라고 해서 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원희룡 전 장관도 인천 계양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원래 당협위원장이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같이 맞붙었던 윤형선 의사 출신 정치인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뭐 김경률 회계사는 안 된다라는 겁니까?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한 부분을 도저히 용납 못하는 대통령의 심기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사퇴 거부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 사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사퇴 거부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은 변한 게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해결은요. 예. 시스템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여사를 이제 그 보좌하는 예. 제2부속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감찰하는 이런 특별감찰관이 법에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없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거나 도입. 예. 제2부속실을 둬가지고 예. 체계적으로 보좌를 하고 예. 또 이제 그 비위가 있다면 감찰하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무조건 이게 그냥 사과해라 예. 이거는요 사과는 논란의 종결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고 예. 이러면 이게 끝없이 사과하고 나면 봐라 인정했으니까 수사해야 안 되나 또 수사하고 나면 수사 미진하네 특검해야 되겠네 이렇게 계속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안철수 의원 인터뷰 보니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했잖아요. 예. 바로 이제 대통령과 여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예.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이 사건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고 예.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이게 놓고 간 물건을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보관하고 있는 돌려준다고 그 목사가 공작한 목사가 받아가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고 예. 아마 이제 일정 기한 되면 폐기 처리를 하든지 저는 그 공작을 한 목사는 혹시 김건희 여사가 이거 사용하지 않을까? 네.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총선까지. 예. 진짜 이런 공작인데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해명은 불필요하다 봐요. 그렇군요. 자, 장유미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국고에 기속했다는데 오늘도 한 보수 칼럼에서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 받는 선글라스를 왜 끼고 다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당연히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죠. 예.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면 그 이후에는 수사 요구할 거다. 아니요.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권익위에서 조사 착수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예. 왜 그러냐면요.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따르면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선물로 인지했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 예. 그럼 대통령이 인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적절한 선물을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면 그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아. 더더군다나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관이 가능한 선물이라는 건 예. 직무와 관련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일 때 이거를 기록물에 따라서 별도 보관을 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네. 명품백이, 명품 파우치가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이며 예. 또 이게 보존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요. 2022년 1월 보니까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부친 2년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 접근을 했고 2022년 9월 13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만났고 최 목사가 명품 가방 주는 장면을 손목 시계에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한 날짜가 2024년 11월 27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정치 공작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지금 이제 예. 오히려 저는 목사를 수사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요. 예. 사기를 하거나 기망을 통해 들어오면요. 예. 그 자체가 주거 침입입니다. 정상적인 목적을 알렸다면 들어오게 했을까요? 예. 경호처에 쏘갔을까요? 예. 저는 이게 경호원을 쏘기고 들어간 주거 침입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영란법을 보면요. 예. 내 물건을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 준 사람은 처벌합니다. 네. 김영란법에. 근데 받은 사람은요. 공무원이 받으면 이제 문제되지만 예. 배우자가 받으면요. 네.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그때만 금지가 되고 예. 그때도 처벌 조항은 없어요. 아. 이 말은 김영란법에서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예. 국회에서 입법의 미비로 생각하고 지금 만들고 있죠. 네. 아직은 없어요. 예.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경우도 처벌 조항이 없고 오히려 선물을 준 목사는 처벌 조항이 있다.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주거침입죄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 사퇴 거부 논란 사태로 과연 이번 4월 총선 이제 8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정치적 셈법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요. 공격 포인트가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란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 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셈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악법이다. 거의 중계하듯이 생중계하듯이 그 수사 상황을 실시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랬죠. 언급을 예.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몰카 공작이라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한 발짝도 떼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프레임이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 반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데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얼마나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해낼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최소한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만 언급해도 지금 사퇴를 마구 강요받았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어쨌든 총선은 치러야 되고 원보이스는 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대통령과 정확하게 각도 세우지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한 지금 정치적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 갈등이 일단 국민의힘에는 악재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예. 민주당도 예. 지금 이제 타겟이 참 상당히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장 좋은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예. 이게 가장 좋은 구도인데 예. 지금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의 홀로서기 네. 독립처럼 돼버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되면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필패 구도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 평가 예. 이게 빠져버렸잖아. 이게 첫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명품 가방 하나가 선거하랍니까? 저는 야당이 답답해요. 이 정말 선물 하나 아버지 친구 사칭해서 선물 하나 준 거 이거 가지고 총선 치르겠다?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정책 공개할 게 없습니까? 안타까워요. 예, 알겠습니다. 이슈 여기까지 다루고요.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객 공천 자객 출마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당 안에 있는 동지들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를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자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그 공정하고 그다음에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함께 같은 동지로서의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공천 치열하죠. 치열하다 네. 보니까 서로 이제 같은 동지끼리 이제 비난하는 일이 있는데 좀 자제를 요청하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이었는데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 출마 철회 하루 만에 성남시 중원구에 도전장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역구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데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정치적 선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수진 의원은 원래 서대문 갑 출마,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지역구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본인이 연세대 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력으로 인해서 서대문 쪽에 출사표를 던졌었죠. 예, 저도 이 플랜카드를 걸고 지역 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지역구를 옮긴 상황이죠. 그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타당 의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 윤영찬 의원이 있었는데 저는 윤영찬 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이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오는 명분은 바로 민주당 이름을 걸고 이 나오겠다고 하는 윤영찬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숨기지 않는 것. 저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맥락에서 대표가 오늘에도 이런 부분을 경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내는 지금 민주당은 자객 공천이 아니라고 하는데 비명계에서는 또 자격 공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수진 의원이 지역구 옮기고 바로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 성남 중원 출마 선언했어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 공천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예. 그 민낯을 보려면 눈을 들어서 성남 중원을 보게 하라.
예. 3명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현근택 변호사 완전히 성희롱 발언으로 예. 끝까지 버티다가 불출마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놓은 게 윤영찬 의원. 예. 아니 본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장을 잡아놨다가 예. 현근택 어려우니까 30분 전에 말을 번복하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상식입니까? 예. 윤영찬 의원 그 민낯.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례 이수진 동작의 이수진 저분은요 예. 라임 사건으로 기동민 의원과 더불어서 재판받고 있는 예. 기소돼서 예. 이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 지역구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성남중원의 윤영찬 의원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분이 친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이 세 분을 보면 민주당 공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작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 적격 부적격 심사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마쳤고. 관문을 마쳤고 이제 예. 공관위에서 예.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까지 가미해가지고 이제 공천을 할 것인지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 전략 공천 지역을 또 선별해가지고 이제 투트랙으로 이렇게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늦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이제 오늘요. 예.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 회의인데 전략 공천하고 예. 그다음에 우선 공천 지역 예. 오늘 이게 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